안녕하세요. 썰밤의 팬으로서 매일 사연을 들으며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고 있어 여유가 많네요. 사연을 듣다가 저의 이야기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크나큰 사연을 소문내볼 테니 흥미있게 들어주세요. 20대 중반에 선을 보고 1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부유한 집안의 남자이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격은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매력에 반했고 그이도 저를 아주 심하게 좋아해줘서 결혼까지 아무런 고민 없이 쭉쭉 진행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 4명, 그리고 손윗동서가 4이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형님이 4이나 있고 제가 막내이니 식구들이 모이면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많긴 하지만 남편을 믿고 제 자신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크게 시짜질을 하시거나 무서운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대로 좋았는데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잘난 척이 심했고 저희 막내 부부한테 좀 함부로 대했어요. 남편이 막내라고 잔심부름을 막 시키고 야야거리면서 이름도 부르지 않고 동네 개 부르듯이 삿대질하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형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보면 제가 시녀인 것 마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입으로 다다다거리면서 시켜먹었고 괜히 제 옷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제 외모까지 지적하며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제가 딸 아들을 낳고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내자 아주 대놓고 삿대질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서, 옷을 어디서 산 거야? 우리 할머니가 입던 옷이랑 비슷하네. 아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브랜드 있는 옷이라도 입지. 자넨 시장표 중국산 옷이지? 형님, 옷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몸을 보호하려고 입는 게 옷인데 비싼 걸 걸쳐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럴 돈 있으면 딸이랑 아들한테 쓰겠죠. 동서, 서방님 사업이 잘 안 돼? 역시 막내라 그런지 형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나 보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 서방님 사업 좀 도와주라고 내 남편한테 일러줄까? 괜찮습니다. 제 남편은 스스로 잘 해내는 사람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이래저래 말하면 알겠어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지. 틱틱대면서 말하는 거 들으니 기분 별로다. 동서, 처음 시집 왔을 때보다 많이 까칠해졌어? 괜히 시비를 걸 때마다 그냥 씩 웃고 무시를 했었는데 그래도 기분은 꼭 상했습니다. 이런 무시와 괄시가 깔려있는 말투로 사람을 하대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 방 크게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꾹 참았네요. 남편도 누구에게 대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버님들이 무시하면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는 게 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주버님 넷과 형님 넷과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하고 좋을 것도 없으니 시댁에 가서 만나게 되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하고 오자고 마음먹었답니다. 결혼 10년 차 때가 되었어도 형님들은 저에게 늘 불편한 존재였어요. 시아버지가 노안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이듬해 제사상을 차리는데 형님들이 일찍 와서 제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똑바로 해라 등등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칼질하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정말로 짜증이 나더군요. 동서는 시집 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리버리대네? 손이 들여서 시간 맞춰서 제사상 차릴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동서, 나 때는 한 손으로 시아버지 생신상을 다 차리고도 남았어. 좀 서둘러. 저는 속으로 할 말을 겉으로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좀 도와주시든가.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감시하지 마시고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고요. 겨우 제사상 하나 차리는데 우리 손을 빌리겠다는 거야? 동서 안 본 사이 많이 빠졌네?
군기 좀 잡아줄까? 군대도 안 다녀오시고 시댁에서 뭐 한 것도 없으시면서 엄청 뭐라 하시네요. 형님들, 다 저보다 조금 일찍 아주버님들이랑 결혼하셨잖아요. 시댁에서 언제 손에 물 묻힌 적 있습니까? 제가 뼈 때리는 말을 하니 형님들은 혀를 차며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을 사람은 졌네 말이죠. 시끄러웠는지 시어머니가 주방에 오셔서 한 말씀 하셨어요. 막내가 다 준비하는 거냐? 니들도 좀 거들어줘라. 아이, 어머님, 저희는 손에 물 대는 거 싫어요. 저희 손톱 보세요. 오늘 네일샵 다녀와서 요리하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셔? 그럼 방해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가라. 막내 새애기한테 입으로 조종하지 말고 나가서 놀다 오든지 해라. 시어머니는 크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막내인 제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보수적이고 옛날 분이니 그냥 속편하게 이해해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다 차린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가만히 먹으면 괜찮을 텐데 제사 음식 간이 어떻고 기름이 너무 많다니 어쩌니 하면서 지적을 하나하나 하면서 먹더라고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모두 신나게 저희 음식을 평가질했습니다. 진짜 그 순간에는 먹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하니 가만히 한 귀로 흘려가면서 남편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저와 남편 둘이서 다 했어요. 설거지할 게 보통 많은 것도 아니고 목기를 닦고 정리하는데 남편 말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당연하다 싶다는 듯이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께는 섭섭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적적하게 지내는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외로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이 다니는 학원에 학원비를 결제하고 큰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시식 코너에 서서 주저리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저기, 여기서 시식 코너 알바하면 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겠어요? 아이, 저 혼자 막 떠들면 가끔 가다 제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하죠. 그런데 왜요, 손님? 아니, 여기서 사람 구경하면서 일하는 게 괜찮아 보여서.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려나? 아이, 할머니,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저도 60살인데 들어오기 엄청 힘들었어요. 아유, 역시 나이를 따지는구나. 아이, 댁은 남편이랑 자식들은 잘 있어. 할머니, 다른 손님들한테도 시식을 권해야 하니 그만 가주시겠어요? 아이, 미안해요. 내가 말동무가 필요해서 괜히 귀찮게 했네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딱하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고 이튿날 정오쯤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막내야, 네가 웬일이냐? 오늘 무슨 날이야? 그건 아니고요. 어머님이랑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요. 어머님,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리고 밥도 먹고 같이 쇼핑도 하러 나가요. 제가 비싼 옷은 사드리지 못하지만 옷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같이 하러 다녀요. 아이고, 심심한 노인네랑 놀아준다니 참 고맙구나. 그래, 오늘은 막내 덕분에 즐거운 하루 보내보자. 갈비찜을 맛있게 해드렸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가족 앨범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제 남편 유년 시절 이야기도 하고 여러 수다를 떨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 앨범이라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좋아하시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내가 이 앨범을 펼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우리 막내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꺼냈지. 안 그랬으면 아마 나 저 세상 갈 때까지 꾹 닫혀 있을 거다. 에이, 어머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리고 앨범은 저랑 같이 자주 봐요. 얼른 제 신랑이랑 어머님, 아버님 젊었을 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하나 다 보여줄게. 아마 재밌을 거다. 시어머니는 방긋 웃는 미소로 앨범을 펼쳤고 시아버지와 힘들게 살았던 시절부터 사업에 성공해 부자가 되었을 때 처음 산 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남편의 귀여운 유년 사진을 보여주시며 어릴 적에 개구쟁이였다고 한참을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님, 형제가 많아서 키우기 힘드셨겠어요. 말도 마라. 네 시숙들은 눈만 떴다 하면 싸웠다. 어찌나 치고받는지 얼굴이 멀쩡한 날이 없었어. 그래도 막내 아들 놈은 온순해서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다. 집에서도 조용했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아이였어. 역시 제 남편답네요. 어머님, 아버님 떠나시고 적적하시죠? 저희 딸이랑 아들도 주말에 데리고 자주 올게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 기뻐하셨습니다. 나야 좋지. 네 시숙들은 맨날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가끔 가다 올 뿐이거든. 막내야, 자주 좀 와서 나랑 말동무도 해주고 그래라. 아유, 기분이 참 좋다. 사실 이전까지는 시댁을 되도록 피하자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똑같이 외로움도 타고 그리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사이가 급속도로 깊어지고 가까워져서 매우 보기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시댁에 오신 거라 저희 부부와 자녀들은 좀 당황했답니다. 동서, 여기서 뭐해? 서방님 사업이 망해서 시댁에 얹혀 살기라도 하는 거야? 형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놀려고 온 거예요. 시댁이 자네 노는 곳이야?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네. 역시나 저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른 자리를 떠야겠다 싶어서 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거실에 나갔어요. 아주버님 셋은 시어머니한테 용건이 있다며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언제까지 아버지 유산을 혼자 가지고 있을 거야? 아들들이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나눠주면 안 돼? 맞아, 엄마. 큰형 말대로 유산을 미리미리 나눠줘야지.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되잖아. 엄마, 우리들 사업이 시원찮게 안 풀리고 있어. 이번 기회에 유산 받고 새 출발하게 빨리 좀 나눠줘. 아주버님들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또 돈 달라고 왔냐? 니들은 그거 말고 할 말이 없니? 야,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더러 돈은 꼭 쥐고 있으라고 그러더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엄마 대접 받을 수 있다고. 내 돈 받고 싶으면 나중에 내가 병들어서 저승 갈 때쯤 와라. 엄마 진짜 1억이야? 그래, 1억이다. 니들한테 당장 줄 돈 없으니까 돈 타령 그만하고 할 말 다 했으면 가라. 한참을 실랑이 하자 형님들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손을 잡아드리고 유산을 받으면 잘하겠다고 회유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싹둑 자르듯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건강하게 있는 동안은 절대로 유산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이죠. 결국 시숙 부부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들도 내 유산이 탐나서 일부러 잘해주는 거냐?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님 유산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부족한 거 하나 없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자식 노릇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믿을 줄 알았는데 시숙들이 하고 간 짓이 떠올랐는지 저에게 시댁에 그만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곱게 보이지 않으니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보자고 하셨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깨져버리니 허무하고 섭섭했습니다. 남편도 우리들의 진심을 몰라주는 게 섭섭하다며 시댁에 다시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계절이 한번 바뀌어 추운 겨울날이 왔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던 중인데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나왔다며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해서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해 병실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다리에는 깁스를, 머리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계셨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빙판길에서 제대로 자빠졌다. 나이가 들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넘어졌지. 어떻게 병원에 온지 모르겠구나. 빙판길에 조심하셨어야죠. 너무 속상해요.
의사는 뭐래요? 다리는 부러졌고 머리는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하더라. 입원하면서 상태 지켜보자고 하네. 혹시라도 머리에 큰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얼마간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곧 도착했는데 혀를 끌끌 차며 조심하지 그랬어요 하면서 몇 마디 말할 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깊게 잠이 들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다들 모여보라며 소곤소곤 말을 하더군요. 다들 와봐. 엄마 크게 다친 거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지? 그냥 바로 유산이지,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손에 들어간 유산을 우리가 빨리 받아야 돼.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른 유산부터 받아야 해. 괜히 엄마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니 어쩌니 유산을 써둘지도 모르니까. 딩동댕. 엄마가 가끔 기부하는 거 알지? 보육원이랑 환우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살 만큼 기반이 잡혀있다고 생각해서 괜히 유산을 기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두들 엄마 깨어나면 다같이 유산 달라고 확실하게 밀어붙이자. 야 막내, 너도 한몫 받고 싶으면 형들이 엄마한테 말할 때 잘 거들어라. 한다는 소리가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다들 한심하게만 보였어요. 남편에게 따로 말했는데 자신은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더니 그이도 유산 생각은 하나도 없다며 아주버님들이 뭔 소리를 해도 동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시자 시숙부부들이 들러붙어 유산을 빨리 나눠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 한숨만 푹푹 쉬다가 때가 되면 물려줄 테니 좀 기다리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가엾더라고요. 시아버지 잃고 외롭고 적적한데 다친 와중에도 자식들이 유산 타령만 하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제가 또 잘해드리면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실까봐 안타까워할 뿐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병원에서 퇴원했고 집에서 거동이 힘든 채로 지내셨어요. 저는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잠시 시댁에 들러 음식만 잔뜩 해놓고 돌아왔답니다. 어머님, 반찬은 다 냉장고에 넣어놨고 국은 데워서 드시면 돼요. 이만 가볼게요. 바로 가게? 네? 그럼 더 있을까요? 그래, 오늘은 놀다가. 내가 전에 괜한 말을 해서 네가 삐친 모양인데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내 유산 보고 잘해주냐고 했던 말 취소하마.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집에서 실컷 머물다가 가라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 연속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식사와 병원약을 챙겨 드시게 했고 말동무가 되어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시댁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편하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통장에 현금 좀 쓰자고. 거래처에 물품을 좀 많이 주문했는데 결제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내가 당신 통장에 입금해줄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들 사정이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도와줘야 할 상황 아니야? 어머님, 그럴 일 없어요. 그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긴 하죠. 뭐? 그럼 도와줄까? 농담이에요, 어머님. 왜 이렇게 진지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애들이 학원에 안 가는 날이라서요. 그래, 조심히 가라.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돈에 대한 통화를 했더니 인상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뭐 하루 이틀 뒤에 잊어버리시겠지 하고 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약속이 있다면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친구분들을 거의 만나지도 않는 분인데 많이 심심하셨던 모양입니다. 일주일 내내 오지 말라고 하셔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모두 시댁에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앞에서 통보하셨습니다. 이거 봐라, 소견서다. 나 치매란다, 치매.
앞으로 상태가 심해지면 니들 얼굴 몰라볼 수도 있단다.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엄마 진짜 치매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아무것도 기억 못하기 전에 유산부터 물려주는 게 어때? 니들이 그런 소리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뒀다. 내 유산은 한 가정에만 주기로 결심했어. 엄마 장남이 나한테 다 주려고? 아우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이 녀석은 지 엄마가 치매라는데 유산 받을 생각이 아주 좋아 죽네. 너한테 다 주는 거 아니거든? 앞으로 치매로 지낼 나를 모시고 살 자식에게 다 줄 거야. 그 말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큰형님이 번쩍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얼마나 모시면 되죠? 아니다, 제가 모실게요. 맏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다른 형님들도 손을 들면서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였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유산 때문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신을 제대로 모시고 지내주는 사람에게 유산을 줄 것을 확고하게 밝히며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용히 가만히 있었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대화를 주고받더니 큰형님이 모시기로 했어요. 큰형님은 유산을 받으면 나눠줄 테니 다들 자주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큰아주버님 부부가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보름 전만 해도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크게 나타나셨대요. 난폭군이 되어 큰형님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았답니다. 또 바지에 실례를 해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는데 비위가 약해서 하루 만에 바로 시댁에서 나와버렸고 둘째 형님 부부가 들어가서 시도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의 골치 아픈 행동 때문에 줄행랑을 쳤답니다. 셋째 형님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틀 버티고 나오셨어요. 이젠 제 차례가 됐죠. 남편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주버님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그냥 그리로 보내자고 했는데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느냐고 말하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제 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정정하고 총명하게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학교에 가면 난리가 났답니다. 아줌마 누군데 내 집에 들어온 거야? 어머님 저 막내 며느리예요. 닥쳐! 너도 내 밥을 훔쳐먹으러 온 기집애지? 당장 나가지 못해? 안 나가면 가만 안 둔다. 어머님 저 어디 안 가요.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으니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렸습니다. 나가! 내 밥 훔쳐먹을 생각 말고 꺼지라고! 어머님 저 안 나가요. 때리셔도 참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난폭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게다가 바지의 실내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해서 기저귀를 억지로 채우고 때가 되면 갈아드렸어요. 또 식사하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밥을 차려달라고 난리였어요. 밥 줘, 밥 줘, 밥 줘! 나 배고파! 아줌마 밥 내놔! 내 밥 내놓으라고! 어머님 1시간 전에 식사하셔서 또 드시면 탈나서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아줌마를 뜯어먹어야겠네. 손일이네.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세게 물어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네요. 약 드시고 한숨 주무세요. 뭐야 물어뜯었는데도 밥을 안 차려? 이번엔 네 코를 물어뜯어주마. 제 얼굴을 잡고 깨물려고 해서 두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얼굴까지는 깨물리지 않았네요. 다만 손과 발목은 치아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이 오면 정신을 차려서 그나마 좀 참을만 했는데 며칠 뒤부터는 제 아이들 앞에서도 정신을 잃고 막 날뛰어서 애들과 같이 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에서 나가는 걸 택하지 않고 친정에 잠시 애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병이 호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 있으면 시모와 단둘이 있었는데 폭군 같은 모습은 여전했고 시달리는 저도 슬슬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아주버님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만하고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재수씨, 우리 엄마 모시기 힘들죠? 보통 사람은 치매 환자 돌보는 게 힘들어요. 그냥 요양원에 보냅시다. 맞아요, 재수씨. 똥기저긴 가는 거 힘들 텐데 그만 포기하고 요양원 보냅시다. 아니요, 전 아직 참을만 해요. 뭐요? 아이, 재수씨, 설마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 돈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충분히 잘 먹고 살고 있어서 욕심나는 거 없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재수씨.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세요. 우리 엄마의 포악한 행동을 다 참아가면서 계속 이 집에 붙어 있겠다는 이유가 돈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니까요. 아직 제가 버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힘들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확실하게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신들처럼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죠. 재수씨,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나누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어머님 아직 건강하세요. 치매긴 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 아니라고요. 아, 왜 펄펄 뛰고 그러세요? 괜히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네. 어머님은 괜찮아지실 겁니다. 제가 꼭 낫게 해드리겠어요. 아, 치매가 낫는 병인 줄 아세요? 그냥 포기하고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편히 눈 감기를 바라는 게 100번 옳다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힘든 건 저도 잘 압니다. 현재 겪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얼마 모시지도 않았고 다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 당장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의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다시 받고 약도 다시 타오려고 주무시는 시모를 깨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요. 약이 딱 떨어졌네요. 대학병원에 제가 예약했으니까 같이 가요. 가서 검사도 새로 받고 상태가 어떤지 봐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제정신인 상태로 깨어나셨어요. 뭐? 대학병원? 야, 됐다. 내가 다니는 병원으로 가라. 거기가 제대로 된 전문가야. 그리고 나 혼자 가도 돼.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치매 환자를 어떻게 혼자 보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사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 기계가 검사하는데 대학병원 간다고 뭐가 다를 것 같냐? 갈 거면 따라와라. 내가 다니는 병원도 충분히 전문가니까 토달지 말고. 시어머니가 알려준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고 진료를 받고 MRI, 수기검사 등등 받았는데 더 좋아진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고 나와서 시모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오셨는데 제정신인 시어머니께 유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유산 풀어줘. 엄마 상태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돈부터 풀자고. 엄마, 혹시 유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지 그런 쓸데없는 짓 벌인 거 아니지? 이것들이 또 유산 타령이네. 니들은 내가 돈으로만 보이냐? 이 애미가 안쓰럽지 않아? 당연히 안쓰럽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엄마가 정신 놓은 상태로 돌아가시면 괜히 우리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다투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쩌냐? 아직 날 제대로 모신 자식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유산을 주고 싶지가 않거든. 다들 썩 나가라. 아주버님들은 그날 끝까지 유산을 받아내겠다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짚고 씩씩거리며 숨을 쉬던 시어머니는 곧 정신을 낳고 폭군이 되었답니다. 아주버님들의 얼굴에 쉼없이 귀싸대기를 날렸고 형님들의 머리카락과 비싼 옷을 찢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자 다들 일어나서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씨, 우리 엄마 유산 받으면 독차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는데 재수씨랑 막내놈이 반대하고 멋대로 엄마를 모시고 있는 거고요. 명심하세요. 유산은 무조건 나누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식구들이 다 나가자 시어머니는 밥 달라고 소리를 꽥 질렀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서도 그만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요양원이 더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면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안을 세웠습니다. 간병인을 뽑았고 출장 간호사도 매일 불렀어요. 저는 똑같이 24시간을 붙어 있었고요. 어머님, 간호사 선생님 오셨어요. 주사 맞을 거예요. 아, 싫어. 나 주사 바늘이 정말 싫어. 당장 내보내. 어머님, 이거 맞으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딱 한 번만 참으세요. 저와 간병인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겨우 주사를 놓아드렸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있는 동안은 잠시 방에서 눈을 붙였어요. 밤에 제가 간병을 해야 하니 체력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동안에 시어머니가 크게 난리치며 간병인을 괴롭혔어요. 이 여자가 감히 내 돈을 탐내? 너 내 돈 훔치러 온 거지? 왜 남의 서랍을 뒤진 거야? 아유, 할머니, 뭘 훔치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귀를 파달라고 해서 귀이기를 찾는 중이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도둑이 나 도둑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봤어? 막내야, 이 여자 당장 내쫓아라.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며 간병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너무 힘들다며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더니 나가버렸어요. 다른 간병인을 구했는데 이전분보다 참을성이 강해서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행동을 이해하고 참아주며 손찌검에는 방어를 잘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따귀를 날리려고 하길래 말리려고 달려갔더니 간병인이 한 손으로 쉽게 막더니 시어머니 힘을 빼놓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간병인만 20년이 넘습니다. 포악하게 나오면 나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기 간병인님, 방금 공격 잘 막으셨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머님께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정신을 놓으면 어린아이나 다름없으니 심하게 대하시면 곤란해요. 아줌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설마 힘없는 노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 일에 프로의식이 있고 자부심도 상당히 강해요. 제가 있는 이 할머니의 안 좋은 습관 다 고쳐드릴 거고 정신이 돌아오게 아주 잘할 겁니다. 감사해요. 이런 분이 옆에 계시니 든든하네요. 새로운 간병인이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보름이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얌전히 잘 지내셔서 저도 힘든 게 덜했는데 어느 날 믿음직한 간병인이 화를 내며 다신 오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모님, 저 일 못하겠습니다. 그만둘게요. 네? 갑자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힘들게 굴었어요? 간병인 선생님, 이 일에 자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뻘짓을 하고 있는 것보다 관두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간병인은 그렇게 의문스러운 말을 떠들더니 그날로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조용히 계셨는데 정신을 놓은 것 같았는데 포악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어서 저도 자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불이 얇아 보여서 두꺼운 걸로 꺼내 심없게 다시 덮어드리려고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꺼내는데 이불 사이에서 서류봉투가 뚝 떨어졌어요. 일단 이불을 덮어드리고 서류를 들어봤더니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꺼내봤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서였는데 내용이 모든 재산을 저에게 다 증여하신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헉소리를 내며 놀라자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막내야, 그거 봤니? 아유, 이제 이 짓도 더는 못해 먹겠다. 어머님, 저는 돈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네가 하도 열심히 날 모시길래 마음을 굳혔다. 어머님, 아무래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괜히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막내야, 나 멀쩡하다. 치매 아니라고. 시모가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유산 타령만 하는 걸 보고 오만정이 떨어지더구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 여러 고민을 했어. 그래서 다친 김에 치매 연기 나면서 골려 먹고 어떤 놈이 진짜 바른 인격인지 구분하고 싶었어.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 애들이 왔을 때 아주 돼지도록 패줬다. 그때는 속이 엄청 시원하더라. 비록 며칠 만에 나 돌보는 거 힘들다고 나가버려서 많이는 때려주지 못했지. 어머님,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라 연기라는 거예요? 그럼 치매 소견서는 뭐고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은 다 뭔데요? 아, 그 병원 의사가 내 친구야. 내가 쇼하는 걸 도와준 것뿐이다. 너 설마 내 친구 고소할 생각은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허탈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저도 때리셨잖아요. 치매 환자 연기하면서 머리카락도 쥐어뜯고 손목 발목을 깨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기저귀에 똥을 매일 지려서 제가 다 갈아드렸다고요. 어머님, 저도 그렇게 미웠어요? 그건 아니다. 네가 미운 적은 없다. 근데 네가 얼마 전에 내 앞에서 네 남편이랑 돈 필요하니 입금 어쩌고 통화했잖아. 그때 네가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거라 의심을 했었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면 좋겠다 싶어서 너한테도 진상을 부렸다. 결론적으로는 넌 정말 착한 아이더구나. 네 부모님이 널 어떻게 키우셨는지 부럽기만 하다. 시어머니가 모두 거짓말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 화도 올라왔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 마음을 시험해보는 게 어딨어요. 저는 어머님의 치매를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머님이 걱정돼서 화장실도 편히 못 갔다고요. 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잖니. 미안하다, 막내 새아가. 내 사과의 의미로 내 재산을 다 받아줘라. 너희 부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 난 이제 다 털어버리고 편하게 노후를 맞을랜다. 그럴 수 없어요. 유산을 다 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었니? 나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냐? 넌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대로 받고 그 돈 신나게 쓰면 돼. 머리가 복잡해요, 어머님. 충격의 연속이라 잠시 시간을 좀 주세요. 물을 한 컵 따라서 한 번에 들이켰고 세수를 하고 두 뺨을 치며 현실인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니 그건 정말 다행이고 좋았고 기뻤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다고 저녁에 퇴근한 그이에게 시모가 모두 밝혔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 재산을 받는다고 하니 아주 좋은 일이라며 무조건 받으라고 했어요. 여보, 유산 받아. 우리 형들이랑 형수들이 뭐라 하면 나랑 엄마가 다 막아줄게. 유산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받았으니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란 말이야.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었어요.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시모 유산을 자기한테 쓸 필요도 없고 어디에 쓰든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 굳게 먹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를 계속 잘 모실 생각이었고 유산을 시어머니와 함께 쓰면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절차를 밟아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딨어? 나와봐! 나 귀 안 먹었다. 조용히 좀 불러라. 엄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치매 아니라며. 그리고 전 재산을 막내 재수 씨한테 다 줬다며? 그래, 줄만한 사람만 골라서 몰아준다고 했잖아. 내 말 귀뚱으로 들었냐? 이러는 법이 어딨어? 우리도 엄마 모시고 지내려고 했는데 괴팍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모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봐. 우리 말이 틀렸는지.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부를 게 뭐가 있냐? 우리 막내 며느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아주고 날 돌봐줬어. 이런 아이가 내 유산을 받으면 아주 잘 써줄 거다. 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겠지. 이 이기적인 것들아. 내가 하루빨리 죽기만 바랬던 니들 마음 다시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돈 타령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들 살아. 아주머님 셋이 시어머니 앞에 가까이 다가가 유산을 나눠달라고 따져댔습니다. 엄마, 마지막 경고야.
유산 나눠! 우리 목도 달란 말이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수백억인데 그걸 한 사람한테 몰빵해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 우리를 낳은 부모면 끝까지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니들을 낳고 미역국 처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 부모가 아니라 돈으로만 보는 니들한테 아주 신물나게 질려버렸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니들 같은 자식들은 없는 셈 치면 되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오늘 이 집에서 아무도 안 나갈 거야. 막내 놈이랑 재수씨한테 힘으로라도 빼앗을 거야. 다 빼앗아서 막내 빼고 셋이 재산 나눌 거라고! 얘들아, 서류 다 빼앗고 변호사 놈도 불러라. 우리가 겁을 주고 다시 새로 유산 상속받자고! 큰아주버님은 눈이 제대로 돌았어요. 진짜 큰일을 낼 것 같았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 앞에 있는 삼형제를 밀어내며 이러지 말라고 타이르듯 말했어요. 아주버님들 그만들 하세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신들 차리고 사과하고 바른 자세로 보여주시면 제가 유산 나누든지 하겠습니다. 그 말에 흥분한 세 형님들이 제 옷과 멱살을 잡더군요. 뭐야? 우리들아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고? 너한테 아부라도 떨라는 거야? 이게 어디서 감히 형님들 앞에서 그따위로 말해? 그리고 사과는 우리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 혼자 유산 처먹으려고 한 거 사과하고 당장 다 내놔. 이거 놓으시죠? 진짜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만하시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쭈 이것 봐라. 가만히 안 있을 거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우리랑 한판 붙어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새 형님이 제 뺨을 툭툭 치며 침을 튀기며 말하길래 그 순간만큼은 바른 사람이 아닌 무서운 인간으로 변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있던 둘째 형님의 손가락부터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있는 힘껏 휘둘러 머리통을 날렸어요. 그러자 때린 만큼 주먹이 날라오더군요. 이에 시어머니가 새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고 뺨따기를 갈겼는데 형님들이 미쳤는지 시어머니 얼굴에도 손찌검을 했답니다. 저는 각성했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형님 셋의 배에 주먹을 한 대씩 먹여줬어요. 끄소리를 내며 고꾸라지길래 시어머니와 둘이서 두 주먹을 내리치며 혼쭐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새 아주버님께 손찌검 당하다가 큰아주버님의 다리를 걸고 씨름 선수처럼 아주버님을 넘어뜨리며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주먹으로 흠씬 얼굴을 날려주는 사이 저와 시어머니가 두 아주버님을 맡아 이빨로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깨물었던 거 기억나지? 너도 해봐라. 아주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풀려. 네 어머님, 아주 세게 물어뜯어 볼게요. 앙! 순식간에 아주버님 셋과 형님 셋을 바닥에 때려 눕혔고 발로 이리저리 차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숨을 씩씩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니들은 자식도 아니다. 며느리 셋은 막내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나한테 손찌검을 해? 아들놈들 니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런 무지막지한 것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다. 니들이 지금 한 짓 덕분에 인연을 편하게 끊을 수 있겠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고 다신 찾아오지 마! 제 발로 나갈 힘이 없던 6사람은 저와 남편이 하나씩 질질 끌어서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과거 했던 행동에 대한 벌을 받고 쫓겨났네요. 유산을 받은 저는 시모한테 어떻게 써야 할지 조언을 얻으려고 했는데 저더러 알아서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좋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저축해두고 가만히 둘까 하다가 일부 돈을 쓰기로 했어요. 아주 비싼 건물 한 채를 매입해서 임대료로 수입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질 테니 훗날 팔아서 큰 이득을 챙길 계획이었죠. 그리고 유산의 10%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곳에 기부했어요. 나중에 더 많이 하겠다고 시모께 약속했답니다. 어머님, 일단 10%만 기부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중 절반은 꼭 기부할게요. 아유, 참 알뜰하게도 돈을 쓰네.
기분 좋구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나한테 조언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써. 어머님 감사해요. 하루아침에 수백억 부자로 만들어줘서요. 네 마음은 수백억보다 더 값지다. 그런 네가 어른이 돈을 잘 써줄 테니 조금도 관여하지 않을 거야. 다만 뭐요? 너 유산 받았다고 나한테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럼 진짜 섭섭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께 깊이 감사해서 아예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당연히 잘해야죠. 말만 이렇게 하면 좀 믿음이 안 가니까 우리 같이 살아요.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와 지내겠습니다. 뭐? 아니 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진심이냐? 그럼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요. 그리고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이 저희 부부를 못 살게 굴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세요. 아이 듣고 보니 그렇네. 내가 연 끄는 자식놈들에게서 너를 꼭 보호해주마. 결국 저와 남편, 딸과 아들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무탈하고 건강하게 식구들이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너무 가까워서 엄마와 딸이라고 호칭까지 했답니다. 어이 딸, 오늘 저녁은 내가 할까? 꿀꿀이 죽이라고 먹어봤어? 당연히 먹어봤죠.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집에서 자주 끓여 먹었어요. 아유 그래? 나도 남편이랑 신혼 땐 힘들어서 김치 얻어다가 꿀꿀이 죽을 많이도 먹었는데.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네 엄마. 정확히 1년이 지나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다들 귀티를 벗고 촌티를 입고 왔더군요. 시모 앞에 무릎 꿇고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사업하는데 잘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큰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우리 좀 도와줘. 사업장 문 닫고 일용직 하고 있어.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또 돈이니? 결국은 돈 때문에 부모를 찾아온 거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날은 아예 없는 거니? 당연히 보고 싶었지. 엄마도 막내 동생도 재수씨도 엄청나게 보고 싶었다고. 엄마,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 다시 잘 지내면서 살고 싶어. 니들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지. 그런데 내 유산은 다 막내한테 있으니 돈 구걸은 하지 마라. 그러자 다들 무릎 꿇은 채로 좌야좌를 해서 저한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재수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능력 없는 놈들이에요. 부모님 돈으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누가 뒤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모양 이 꼴로 평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기 좋은데요. 손에 기름때도 묻어있고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있는 걸 보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아주버님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 저더러 싸구려 옷을 입는다고 엄청 뭐라 하셨었죠? 근데 지금 싸구려 옷을 입은 기분이 어때요? 그냥 옷은 다 똑같다는 생각 드시죠? 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유산을 나눌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재산은 나눠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랑 우리 자식들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계속 살 거거든요. 모두 과거의 행동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이니 누굴 탓하지 말고 알아서들 살아남으세요. 제 할 말은 이게 끝입니다. 절대로 유산을 줄 마음이 없다고 하자 형님들이 눈에 불을 켜더니 달려들더군요. 이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바로 반격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취미로 골프를 시작해서 골프채가 집에 있었답니다. 시모가 한 자루 던져줘서 그걸 받아서 때릴 자세를 취하자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경고했습니다. 다들 나가요. 여긴 당신들이 받을 돈이 있는 곳이 아니야. 당신들이 어머님한테 조금이라도 사랑을 돌려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이것들아. 내 막내딸 말이 맞다. 며느리를 딸로 삼았더니 마음이 훨씬 더 든든하구만. 난 여기 있는 자식들만 내 자식들이고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장 꺼져. 또 나타나면 그땐 진짜 생지옥을 보게 해주겠어. 큰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아이, 엄마 곱게 좀 늙지. 이게 뭐야? 우리한테 이러는 거 나중에 크게 벌 받아. 그건 내가 할 소리다. 애미가 빨리 죽길 바랬던 니놈들이야말로 천벌 받을 거야. 니들 집안 망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벌이 다가오고 있으니 단단히 각오들 하라고. 시어머니의 외침에 시속 부부들은 퇴장했습니다. 완전히 원수지간의 눈빛으로 서로를 쏘아보며 끝이 났죠. 이후 아주버님들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해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네요. 형님들도 검소하게 살림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산답니다. 또 찾아오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유산을 나눠줄 것 같진 않아요. 시어머니의 치매 연기로 인한 가정의 재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